우리가 사는 세상에 갑자기 민주주의가 사라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0년 전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네, 현실의 이야기는 아니고 게임 이야기입니다. NC소프트가 만든 리니지2에서는 폭압적인 전제군주 세력이 유저들을 핍박하고 이에 항거한 유저들이 이 군주 세력을 몰아내고 그렇게 발생한 권력의 공백에서 다시금 폭압적인 지배 세력이 등장하는 무려 4년에 걸친 대서사시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몰아내고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를 단죄할 수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새삼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야기 시작되기 전에 아시죠? 구독 꽉, 좋아요 꽉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퇴근길 두정거장 열차 출발합니다. 수많은 패인, 린저씨를 양산했던 NC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후속작 리니지2. 오늘 이 게임 속에서 벌어진 권력과 저항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이름도 거창한 바츠 해방전쟁. 여러분 이거 게임 이야기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시죠? 이 게임에서 갑자기 오류로 전염병이 발생했어요. 이거를 오염된 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에서 벌어진 양상들이 너무 흥미로워서 실제로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이와 관련한 연구까지 활발히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이 바츠 해방전쟁도 논문은 물론 언론과 책으로도 다뤄졌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길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오늘 다룰 바츠 해방전쟁은 그 기나긴 역사를 굉장히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다룰 거예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참조한 무작전님의 252만 조회수 2시간짜리 영상 이걸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왜 바츠 해방전쟁이냐? 바츠라는 서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바츠 서버에는 강력한 플레이어들의 연합, 드래곤나이트 혈맹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DK 길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DK는 악명이 자자했어요. 요새 트럼프 보시면은 무슨 관세를 50% 때리니 100% 때리니 하잖아요. 근데 이 DK는 협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금을 50% 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DK 길드가 아니면은 100원짜리를 150원을 주고 사야 돼. 근데 이 DK가 진짜 악독한 점이 뭐냐면은 돈도 못 벌게 해. 아니 돈이라도 벌게 해주고 세금을 뜯어가면 되는데 사냥터, 그러니까 돈을 벌고 레벨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다 독점을 했어요. 이 사냥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내야 된다. 돈을 내도 사냥 관리하는 간부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플레이를 어떻게 해? 그냥 말라 죽죠. 그래서 이 바츠 서버에서는 DK 소속이 아니면 게임을 못해요. 그냥 접어야 돼.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상 이 정도로 가혹한 수탈은 없었어요. 굳이 비슷한 걸 찾으려면은 일본의 전국시대 정도 있는데 이때는 명분이라도 있었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고 다이묘끼리 다이다이로 맞짱을 떠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면은 전장에서 이기면은 너도 잘 챙겨줄게. 이런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여기서 좀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다이묘 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거든요. 임진왜란 때. 근데 이 외놈들이 조선을 점령하고 다스려야 되니까 이제 세금을 걷는데 자기네들은 인심을 후하게 쓴 거야. 짠! 너희들에게 세금 30%만 거둘게. 우리 일본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3분의 2 정도 걷거든? 자, 너네한테 많이 베풀어 준 거지? 조선은 벙찐 거야. 조선 백성들은 원래 세금이 10%밖에 안 걷었어요. 굉장히 평안한 나라였다. 자, 또 옆길로 샜는 이런 것에 비하면은 바츠 서버는 굉장히 여러모로 굉장히 가혹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러니까 유저들은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DK 길드한테 싹싹 빌면서 게임을 비굴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싸우든지. 자, 여기서부터 바츠 해방전쟁의 서막이 오릅니다. 새로운 세력이 하나 등장해요. 이름은 붉은 혁명. 이름부터 굉장히 빨갱이스럽죠. 반 DK를 자처하는 이 붉은 혁명이 어느 날 DK 길드 사냥터에서 이 DK 길드원을 살해합니다. 물론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게임에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건드렸던 절대 강자
DK 길드의 패부를 찌른 자가 드디어 나타난 거야. 그치만 이미 바치 서버는 DK 세력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길드원들은 힘을 키울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해요. 경험치도 못 먹고 그랬으니까, 돈도 못 벌었으니까. 그래서 전면전을 하는 대신에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치 서버에서 DK는 공적이에요. 근데 이 붉은 혁명이라는 힘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애들이 어떻게든 저항하겠다고 죽고 뭐 게릴라 펼치고 이걸 반복해. 그럼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 우리도 저 대의 명분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싸울래. 나도 저항할래. 그러던 어느 날 게임 게시판에 호소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거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치 서버의 이 전쟁은 일반 유저들의 힘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바치 동맹이 패배할 것입니다. 단 1렙짜리 캐릭이라도 수십 명이 모여서 DK 연합에게 공격을 가하면 물리적으로만이 아닌 심리적으로도 큰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바치 서버만이 아닌 전 서버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어야 합니다. 다시는 어떤 서버에서도 이러한 독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 지금 이 순간 바로 바치 서버의 캐릭을 만들어 내복단에 합류할 것입니다. 제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피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그 거대했던 바치 서버 해방전쟁의 내복단의 일원으로서 함께 있어노라고 말하겠습니다. 와, 끓어오르죠?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이 내복단이 뭐냐? 레벨 1짜리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은 캐릭이에요. 당연히 데미지도 약하고 전투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내복단이 엄청 많아. 내복단이라고 때려도 데미지가 하나도 안 다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달아. 근데 이 내복단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조금씩 다는 데미지가 모여서 엄청난 데미지를 만들어.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버에 렉이 생겨가지고 이 DK 혈맹 애들이 제대로 플레이를 못해. 죽여도 내복단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 이 내복단은 바치 서버에 있는 반 DK 혈맹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서버에서도 합류했어요. 이 해방전쟁은 명분이 있으니 동참해야 한다고. 그만큼 DK의 폭정이 극에 달했다는 증거죠. 원래는 DK 대 반 DK의 대결 구도는 DK가 압도적으로 우위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 DK들은 레벨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어. 반대 세력들이 힘을 키울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내복단의 합류, 그리고 여러가지 운이 작용하고 또 여러 전략들이 성공하면서 드디어 바치 혁명군은 이 게임 내 수도에 해당하는 아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제1차 바치 해방전쟁의 승리를 반 DK 연맹이 가져간 거예요. 이게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언론사까지 달려들어가지고 바치 해방의 날 이러고 기사를 냈어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은 정말 멋있고 장엄한 이야기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게임도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사와 똑같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이 반 DK 연맹의 핵심 세력이 누구라 그랬죠? 붉은 혁명. 이 붉은 혁명을 필두로 모인 이 반 DK 연합이 이제 성을 탈환했잖아요. 먹을 게 생겼어. 싸우기 시작해. 누구 기여가 더 높은지, 이 뺏은 성을 누가 가져갈 건지 이걸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DK가 했던 것처럼 사냥터를 통제하고 일반 유저들을 사냥을 못하게 막기 시작해요. 왜? 수익을 더 얻으려고. 아니,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니들이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기억을 못해? 그걸 싸그리 까먹고 DK 혈맹의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똑같은 전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학을 떼죠. 내복단으로까지 동참하면서 이 반 DK 연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거두기 시작해요. 민심이 바닥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DK 길드가 안 죽었어요. 해력 거점을 잃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대로고 발톱을 숨긴 채 수도 아덴성에 재탈환을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힘을 다시 키운 이 DK 연합과 반 DK 연합, 이들이 제2차 바츠 내전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민심은 혁명파, 반 DK파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복단의 지원도 없고요. 일반 유저나 중립 길드들의 지원도 없어요. 홀로 DK와 대항했던 이 붉은 혁명 세력들은 어떻게 됐다?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바치 해방 전쟁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공했지만 결국 실패한 혁명, 바치 해방 전쟁.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뭐다? 인간의 선의 따위는 믿지 말고 개나 줘버려라. 붉은 혁명도 처음에는 정말 정의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혁명에 성공하고 나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조금만 내가 욕심 더 부리면 저 사냥터가 내 건데, 저 돈들이 다 내 건데, 이 욕망을 통제할 시스템이 없다면, 그냥 사람들의 좋은 마음에, 선한 마음에 기대기만 한다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 바치 해방 전쟁에서 보여준 거죠. 제가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역사를 담은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선하고 유능한 왕이 아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밀본 사대부 조직과 그냥 손대는 것마다 다 대박을 터뜨리셨던 킹왕짱 각하 세종대왕님과의 대결 구도가 계속 흐르거든요, 드라마 속에서. 이도, 당신은 어찌 왕인가? 당신이 왕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이성계 손자이기에 이방원의 아들이기에 왕이다. 너희 사대부도 결국 부패하게 될 것이다. 사대부는 그들의 능력만큼 욕망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기득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세습하려 할 것이다. 저는 세종대왕님을 진짜 존경하지만 사실 엄밀히 두고 보면 밀본의 이야기가 맞아요.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조선은 뭐 연산군이라든지 여러 악의를 가진, 그리고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왕을 모시고 정치를 하다가 엄청난 위기에 휩싸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선의보다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뻔해 보이는 교과서 속 민주주의를 잠깐 바치 해방전쟁에 대입해 봅시다. 만약에 붉은 혁명 길드가 혁명을 성공하고 난 뒤에 시민들과 수기를 통해서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따랐으면, 그래서 사냥터 통제도 없고 권력 남용도 없고 세율은 합의대로 거두고 그랬다면, 그래도 붉은 혁명이 그렇게 DK한테 역습을 당했을까요? 우리 역사를 한번 봐봐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를 일삼거나 전행을 일삼았던 자들의 곁에는 결국 국민들이 없었고요. 그들은 결국 권자에서 쫓겨났어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는 잘 갖춰진 헌법으로 인해서 내란범이 지휘하는 계엄 따위는 먹혀들지 않게 방어할 수 있었고, 탄핵이라는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과 국가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무슨 사회선생님 같은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